이제 저만의 차를 구매를 하는데 지금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멜버른에서 지금 타즈메니아 데본포트로 지금 이동을 하는 중이고요. 이제 그 배 위에서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공유하고 싶은 내용은 제가 차를 구매를 하는 동안에 겪었던 뭐 경험이라든지 그리고 차를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방법은 딱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검트리, 두 번째는 중고차 매장 딜러를 통해서 사는 방법, 세 번째로는 중고차 시장이나 마켓을 가서 구매를 하는 방법 3가지가 있겠고요. 먼저 검트리를 이용해서 구매하는 방법의 장점을 말씀드리면은, 검트리 같은 경우는 모든 매물을 온라인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손쉽게 많은 매물들을 접할 수 있고 개인 컨택을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이제 매물 또는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이제 개인 컨택을 해서 차량을 구매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다 보면은 사기 아닌 사기를 또 당할 수가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조심스럽게 사야 되는 그런 주의해야 될 점이 많은 그런 시스템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딜러들을 통해서 구매하는 방법이 되겠죠. 장점 같은 경우는 차를 알지 못하는 사람도 정말 마음 편히 좀 안전하게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단점으로는 이 딜러를 통해서 보증기간도 받고 점검을 다 받아주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이제 개인 컨택에 비해서는 조금 비싼 편이에요. 그래서 가격 부담이 좀 크다고 한다는 점이 좀 단점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중고차 시장이나 마켓을 가서 차량을 보고 구매하는 방법인데요. 장점으로는 모든 중고차 차량들이 좀 모여있기 때문에 한눈에 모든 차량을 직접 보고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점이 좋은 것 같고요. 단점으로는 이제 그 차량들이 모두 매장에 이제 배치해 있다 보니까 이제 레지 또한 완료된 상태고요. 또한 RWC 또한 따로 개인적으로 받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금액 플러스 또 추가 비용이 나중에 발생한다는 점이 좀 단점이라면 단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 3가지 방법을 모두 경험을 했고요. 그 중에 제가 이번 차를 구매할 수 있었던 방법은 이제 검트리가 되겠어요. 검트리 같은 경우는 정말로 좋은 시스템이 된 것 같아요. 일단은 필터를 이용을 해서 제가 원하는 그 옵션을 선택을 해서 제가 원하는 그 차종을 모두 볼 수가 있게 되죠. 이게 첫 번째가 되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차를 선택을 해서 괜찮은 정보를 보고 개인 컨택을 하시면 돼요. 처음에 저도 이제 10개 정도의 차량을 보고 컨택을 시도를 해서 약 5개 정도를 제가 이제 인스펙션을 받기 위해서 날짜를 잡았어요. 잡은 후에 어떤 걸 먼저 보러 가야 될까라는 고민에 빠졌죠. 그 와중에 이제 제가 선호했던 차량들은 이제 제 위치에 좀 가까운 차량들을 먼저 보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보러 갔던 차량 같은 경우는 조금 마음에 안 들었어요. 엔진 소리가 너무 크고, 그래서 일단은 패스를 하게 되고, 두 번째로 차량을 보러 갔을 때 제가 실제로 구매를 하게 되었고요. 시티에서 약 한 30분 정도, 30분 정도 떨어진 마을에 있는 차량이었고요. 처음에 갔을 때 차량 판매하는 곳이 이제 카센터 같은 곳이었어요. 개인 사업자를 내고. 그렇다 보니까 제 차 말고도 검트리에 많이 올려져 있는 그런 차들이 한 3-4대 정도 더 있더라고요. 하지만 다른 차는 마음에 안 들었고, 저는 이 차를 이제 점검을 해보죠. 사실 차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지만은 유튜브나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어떤 점을 점검을 해야 되는지를 미리 이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점을 파악을 해놓고 보니 괜찮은 차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차를 구매하기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쓰고 저는 이제 차량을 받고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면은 실제로 그 사람들도 저에게 약속했듯이 이 RWC를 직접 받아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받으려면 하루 정도 걸린다. 너 또한 이제 차량 명의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서류들이 몇 가지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올 때 이 서류를 떼와라. 그게 딱 3가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 3가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여권이 필요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살고 있는 주소에 대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2개가 있어야지만 받을 수 있는 이제 클라이언트 넘버란 게 있어요.
그래서 총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만 차량을 구매하고 차량 명의 이전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여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제로 항상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고요. 주소 증명 서류 같은 경우는 만약에 뭐 우편을 받은 상태였다면 우편을 받은 그거를 가져가시면 되고, 혹시나 아직 받지 않은 상태라면은 가까운 은행에 가서 나의 그 뱅크 주소의 증명 서류를 뗄 수가 있어요. 실제로 여권과 이 증명 서류를 가지고 빅로드라는 사무실을 가서 클라이언트 넘버라는 걸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클라이언트 넘버를 받게 되고 저는 오후에 실제로 그 차량을 받기 위해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니까 약 한 20분 정도 안에 이제 차량 모든 인수인계를 마치고 실제로 차를 타고 저는 그곳을 빠져나오게 됐죠. 차량을 사기 전에, 명의 이전을 하기 전에 제가 하는 행동 같은 경우는 이 서류상의 문제인데요. 현재 지금 제가 4가지 서류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이제 차량에 대한 정보가 가지고 있는 정보.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레지스트레이션, 등록이 되어 있는지 인수인계를 받았고요. 세 번째로는 이 차량의 점검, RWC에 대한 내용을 받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명의 이전에 대한 이제 영수증이 되겠어요. 명의 이전 할 때 190불 정도의 금액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차를 파시는 분들이 지불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보시면은 누구에서 누구로 이제 이름이 변경되었다라는 이런 증명 서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저는 이 4개의 서류를 받게 되었고, 그 차량은 이제 저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이제 차량을 구매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아마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좀 시티 근처에서 이제 차량을 구매하다 보니까 많은 차종의 매물들을 쉽게 보고 접할 수 있었던 게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경험하고 소개시켜드렸던 방법은 딱 3가지가 되겠고요. 혹시나 제 설명에 부족하신 부분이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